힘이 보존력이면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만 턱 보고서 이게 보존력인지 아닌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봐야지 포텐셜로 대표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거 알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톡스 정리를 활용할 것 같으면 힘만 보고서 그것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존력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보존력을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힘 F가 있으면 이 힘 F는 뭐였습니까? 물체가 위치 벡터 아래 놓여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바로 힘이 위치 벡터의 함수로 주어지니까 이것도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힘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힘이 보존력이면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 VR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의했더니 이런 꼴로 되죠. 무엇입니까? 이게 선적분이죠. 이건 뭡니까? 기준점에서 R까지 그 힘을 선적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적분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적분하는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벡터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R만의 함수죠. 끝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정의가 RS에서부터 기준점에서 R까지 적분한 것인데 만약에 이 R은 그대로 있으면서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물체가 기준점 RS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F에 의해서 물체 한 1의 음수인데 VR이 R만의 함수로 딱 의존하려면 이 선적분이 경로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을 때 이 힘이 보존력일 조건 또는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인 이 선적분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RS에서부터 R까지 적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경로로 적분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로로 적분했을 때 그 값과 또 다른 경로가 있다면 여기 임의로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이 다른 경로가 있을 때 그 두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게 정의될 조건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로 하면 어떠냐면 FR에 의해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경로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선적분이 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보겠어요. 여기 C1에 대한 적분값이 C1에 대한 선적분값이 이렇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경로인데 적분을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위로 올라갈 때 DR이라면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DR입니다. 그래서 DR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분에서 앞에 DR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C1 경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C1 경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R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니까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로인데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 선적분 값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폐곡선 경로입니다. 폐곡선 한 바퀴 뺑 돈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조건이 만족하니까 위로 올라갈 때 두 개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폐곡선 경로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가 폐곡선 경로라고 한다고 그랬죠. 폐곡선 경로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C1으로 온 다음에 C2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요 두 개가 크게 같죠. 마이너스 없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죠.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임의의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를 아무렇게나 정한 거죠. 그래서 임의의 폐곡선 경로에서 FR에 의해 한 일이 0이다. 이게 또 아까 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네, 이거예요. 자, F도 DR의 폐곡선 경로에 대한 선적분이 0이면 그럼 우리 금방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스톡스 정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벡터장이 있는데 그 벡터장에 대해서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거가 탁 나오면 무엇으로 고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폐곡선 경로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무엇을 적분해요? 그 벡터장의 컬을 면적분하면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모두 0이 되겠어요? 이것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대해서 컬 F를 면적분했더니 0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면적분은 어떤 면에 대한 거냐면 임의의 폐곡선 경로 C에서 성립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면이 아무 데서나 적분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적분했더니 그게 0이라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0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면에 대해서 면적분이 0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0이어야지 된다. 이것도 또 F가 보존력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스톡스 정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유용한 것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우리 보존력인지 아닌지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적분을 해보는지 아닌지 한 일이 0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알아보기 전에 뭐만 해보면 컬만 취해보면 컬을 취해가지고 0이면 이게 보존력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본 힘들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보존력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보존력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된다 라고 하는 게 F가 보존력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하려면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됐죠.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이래도 보존력이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은 바로 뭐나 마찬가지였습니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다 이거였죠. 또 이거 하면 우리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컬 F가 0이다.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그 힘이 보존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은 따로따로 독립적인 서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보존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인데 우리 보존력을 탁 보고서 이게 어떤 힘을 탁 보고서 그 힘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맨 처음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게 바로 네 번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힘들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컬을 취합니다. 컬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서 0인지 보면 됩니다. 먼저 중력은 저렇게 표시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fx하고 fz는 제로고 fy만 마이너스 mg 상수였죠. 그래서 이걸 편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몽땅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컬 F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보존력이다. 이런 거 금방 알았습니다. 탄성력도 어떻습니까? 탄성력은 X축 성분만 있습니다. 이건 0입니다. 자, 이것도 미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컬 F가 0인 거 우리가 금방 알죠. 그러니까 탄성력은 보존력이다. 우리 금방 사실은 눈으로 보고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유인력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만유인력은 어떻습니까? R제곱분의 MM, R분의 R이죠. 이거 복잡하지만 이건 사실은 R은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3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R은 뭐예요?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걸 계산하는데 그중에 우리 뭘 계산합니까?
fx는 x 성분은 이렇게 되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고 그러죠. 이걸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고서 자, 저 위에 있는 거 우리 맨 마지막 걸 하기 위해서 우리 y분의 라운드 파셜 y분의 파셜 fx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셜 y를 계산하면 여기서 y를 계산하면 요걸 미분하는 겁니다. 요걸 미분하면 전체를 미분해야 되니까 뭐가 앞으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나오고 이 y를 미분하면 2y가 나와서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xy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곱할 것 같으면 r 5승분의 xy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파셜 x분의 파셜 fy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r 5승분의 yx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빼는 거, 이 두 개가 지금 같죠? 뺍니다. 마지막 하게 빼죠. 빼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컬F가 0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도 보존력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FR은 무엇입니까? FR이 보존력일 조건은 어떤 것이냐?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경로가 달라도 한 일이 같다. 세 번째가 폐곡성 경로에 대해서는 한 일이 0이다.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컬F가 0이다. 이 중에서 어떤 힘이 보존력인지 알아보는데 어떤 게 제일 간단합니까? 네 번째가 제일 간단합니다. 미리 알기가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스톡스 정리로 알게 됐죠.